반갑습니다. 데일리 스토리 방금은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영원히 행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한국산 대중 경쟁력 약화입니다. 반도체만 바라보지만 한국산 대중 경쟁력 약화가 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1억 달러. 지난해 6월 관세청이 5월 대중국 무역 수지를 발표하자 한국 경제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과 무역에서 무려 27년 9개월 만에 기록한 첫 적자였기 때문이다. 이후 대중 무역 수지는 지난해 9월을 제외하고 지난 4월까지 줄곧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넉 달 동안 기록한 대중 적자만 총 78억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무역 수지 적자 252억 달러의 3분의 1에 가깝다. 그동안 막대한 흑자를 내며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떠받쳐온 중국과의 무역이 좀처럼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무역 대국인 한국에 근심을 더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대중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집적 회로의 올 1분기 대중국 수출액은 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억 달러의 57점 수준으로 줄었다. 흑자액 감소는 더 가파르다. 전자집적 회로의 1분기 흑자액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올 기간 94억 달러의 절반 아래로 주저앉았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PC용 D램 범용 제품의 값은 지난해 7월 개당 4.10달러에서 10월 2.21달러로 떨어졌고 올 들어서는 한 달러대로 내려갔다. 전 세계적인 경기 하락으로 정보통신 불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값이 떨어지며 대중적자가 이어지는 셈이다. 물론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는 일정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전자집적 회로는 한국 대중 수출의 25%를 차지하는데 이를 뺀 대중무역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자집적 회로 제외한 대중 수출액은 1069억 달러였다. 이는 2013년 같은 조건에서 수출액 1280억 이는 달러보다 211억 달러나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전자집적 회로의 대중 수출액이 178억 달러에서 488억 달러로 310억 달러 증가해 이 감소분을 메우고 있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수출회사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고 실적도 좋다 보니 대중 수출이 양호하다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었다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중국 수출은 지난 10년간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먼저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다. 한국의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제품 등은 적당한 품질과 낮은 가격을 갖춘 중국산으로 대체됐다. 식품, 의류가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산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 중국 수출의 고하를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도 감소 추세다. 10년 넘게 한국의 대중 수출액 상위 5위권을 유지해온 전기기기 등과 부품, 광학기 등과 부품, 유기화학품, 기계류 등과 부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중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기기 등의 수출액이 달러에서 724억 달러로 50% 이상 늘었지만 다른 세계 품목은 수출액이 감소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핵심 소비재와 중간재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한 것이다. 결국 대중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을 중국의 기술력 경쟁력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 맞서 수출보다 내수를 중심에 놓는 쌍순환 정책을 펴며 소비재는 물론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말 펴낸 대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저기술 제조업 경쟁력이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2배 증가했고 고기술 제조업 경쟁력은 같은 기간 29배 상승했다고 평했다. 이상 데일리뉴스 방금은 감사합니다.